황교안 박사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는 이제 그 마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경남 창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창녕에 이제 그 마늘 재배 선도 농가 한 분이 임준선 농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끝나면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임준섭 그 선생님과 이승범 관장님과 그다음에 신동식 그 출하회장님 세 분이 잘 협력해서 재밌게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마늘 교육에 특별히 이제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다른 품목보다 그만큼 이제 마늘이 이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상당히 이제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하시고 또 오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느라 여러모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마늘 연구반 이승범 관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이승범 관장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은 이제 신규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과정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비닐 거두면서 병충해 방제와 추비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신규로 참여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마늘이 무엇인가부터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네, 그러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번에 이제 마늘 수매가 700톤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하면 한 42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급식에서 가장 큰 품목이 됐어요. 금액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회원도 지금 한 180명 정도가 마늘 재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책임감도 큽니다. 우리가 이행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관해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차액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률을 맞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은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농사를 지으면 기본은 다 합니다. 표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한 3kg 정도는 기본을 할 수 있는데 농사를 더 잘 지으려면 본인들이 이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책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확률을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충실해서 그걸 영농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원래는 오늘 이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준식 회장님이 마늘 농사도 지으시고 오실까 그랬는데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시기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준식 회장님을 대신해서 시군 출하회 회장님 중에 한 분의 좀 인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주 출하회 김동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수자분과위원장을 6년 맡으면서 이 자리에 서고 이제 오늘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처서도 지났고 모기 잎도 삐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농사철이 바빠졌죠. 마늘 종자 구입해야 되고 밥 만들어야 되고 또 파종해야 되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이제 또 바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이승봉 우리 회장님께서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교육이 정말 참신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마늘만큼은 경기도에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농식품진흥원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새롭게 바뀌었고, 또 이제 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자 또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와 함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잘 이끌어 가야 될 또 진흥원에 이제 책임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산지관리부장님이신 최현철 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산지관리부의 최현철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은 약간 차고 햇빛은 약간 따가운데 구름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교육받기보다는 조금 그냥 나가서 햇살 조금 받는 게 더 좋은 날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더운 날이나 추운 날보다는 오늘 같은 날 교육받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충남농교원의 홍계환 박사님이나 민준석 선생님께서 아마 저희 경기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올해 수매하면서 조금 좋았던 안 좋았던 추억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갑고 조금 더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추억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까 이승봉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제대량도 좀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관에서 가지고 오는 거 말고 저희 경기도 거 끝까지 잘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고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교육 시간을 갖게 된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신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군출하회 회장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좀 하기가 어렵고 다음 기회에 제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고요. 제가 호명을 하면 일어나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천 출하회 신동식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밖에 지금 일을 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김포 출하회의 고재평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세요. 그 다음에 가평 출하회의 이근철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저는 올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자 교육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재단의 기획이사 이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몇 번씩 보셨죠? 제가 또 처음 뵙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인사를 생략하려다가 처음 뵙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 개회식을 마치고요. 이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늘 재배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고요. 멀리 충남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홍계환 박사님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홍계환입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학교급식은 세례종 육종 마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선 마늘이? 그래서 많은 마음이다. 대선 마늘만? 네. 전 경기도가 추운 지역이라서 한지역만 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한지역 빼고 이제 대선 마늘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마늘은 한 지역이 됐든 난 지역이 됐든 마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마늘 자체가 여름잠을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늘을 이렇게 캐 놓으셨으면 지금 갖다 마늘 심으면 마늘 싹이 안 나올 거예요. 잠자느라고. 잠이 깨서 저 마늘이 이제 싹이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난지역 마늘,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경우가 보통 2달 정도로 잠을 잡니다, 여름에. 마늘을 수확해서부터 2달 정도 잠을 자니까 여러분들이 6월 초에 이렇게 마늘을 수확을 하셨으면 8월 초까지는 잠을 자는 거겠죠. 7월, 8월. 6월, 7월 이렇게 2달 정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쯤에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 바로 싹이 자라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도 보통 2달 정도로 이렇게 희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잠은 채 안 깹니다, 다. 그래서 잠이 이제 서서히 깨기 때문에 심어놔도 바로 안 올라오고 8월달 정도에 심어놓게 되면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월달 넘어가서 이제 9월 20일쯤 심으면 일주일 이내에 바로 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잠이 다 깼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는 거고요. 이제 일찍 심게 되면 그만큼 잠을 덜 깼기 때문에 싹이 천천히 자라 올라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난지역 마늘이기 때문에 특성상 스페인산 마늘이든 남도 마늘이든 남쪽 지방에서 잘 자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추운 지역에 잘 자란다는 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늘을 조금 일찍 심자. 그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데 이쪽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9월 중순 이전에 9월 상순에 심으면 겨울학 월동하기 전에 싹이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싹이 자라 올라서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춥기 때문에 어쨌든 중부 지방 쪽에서는 약간 이제 북부 쪽 지방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그 부직포를 18g짜리 제일 가벼운 부직포 있죠. 돗자리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제일 가벼운 부직포나 아니면은 아주 얇은 비닐로 위에다 이렇게 멀칭을 해서 겨울 동안에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마늘은 그 pH가 5.5에서 6.5니까 약간 산성 토양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밭토양이면 pH가 거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소나무 밭을 새로 개간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뿐이지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유기물 함량입니다. 유기물 함량인데 우리가 보통 마늘을 재배한다 그러면 보통 일반 재배 농가들은 일반 가축분부터 갖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죠? 가축분 때려 넣고 그다음에 비료 넣고 그다음 살충제, 살균도 넣고 그다음 로타리 치고 마늘 심습니다. 근데 실제 마늘이 재배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마늘이 물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땅이 푸슬푸슬한 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간 땅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비도 쫙 흡수력도 굉장히 높지만 바로 물이 바로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마늘 생산하는 데는 가장 좋은 땅이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유기물이 완전히 부숙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의 마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과작물, 마늘도 똑같이 이제 백합과작물이긴 한데 백합과작물이 그 거름탕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비료를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늘 그 재배하는 토양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가축분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게 넣으면 넣을수록 마늘이 커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 커지고 특히 이제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경우는 벌마늘이 나와도 파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료를 더 넣습니다. 스페인산 마늘을 잘 키우는 보통 한 구 하나가 100g 정도까지 올라가죠. 100g까지 키워보셨어요?
그 마늘이 비료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료 욕심을 자꾸 더 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마늘이 이제 벌마늘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마늘은 거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지연 같은 경우는 한지연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이듬해 봄에 싹이 나오는데, 난지연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 놓으면 바로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9월 중순에 심으셨을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거의 이제 자라 올라오기 시작해서 겨울이 월동하기 전에 벌써 이제 한 뼘 정도의 싹이 자라서 이파리 같은 경우 보통 4매에서 5매, 일찍 심었을 때는 6매까지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동하고 하는 동안에 마늘이 이제 월동을 하는 동안에 마늘이 이제 서서히 내년에 올라올 꽁을 준비를 합니다. 마늘쫑 준비를 하는데, 마늘쫑이 안 나오면 인편이, 마늘 속에 있는 인편 쪽이, 마늘 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한테는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마늘이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마늘 쪽이 안 생겨요. 그래서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늘을 따뜻한 데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봄에 갖다 심어놓으면 마늘 쪽이 안 생기고 그냥 통마늘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을에 싹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만, 재래전 마늘 같은 경우는 방 안에다 이렇게 마늘 같은 따뜻한 데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봄에 갖다 심어놓으면 마늘 쪽이 안 나오고 그냥 통마늘만 나와요. 잎편 쪽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바로 마늘쫑을 만들면서 마늘쫑이 만들어지는데 꽃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긴 합니다. 꽃이 만들어지고 그 꽃 사이사이로 마늘 주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밑에 바닥에 보면 그 마늘 꽁이 만들어질 자리를 위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마늘 인편 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제일 많이 큰 놈이 있고 제일 작게 큰 놈이 있죠. 제일 먼저 생긴 놈이 제일 많이 크는 겁니다. 마늘도. 그러니까 똑같이 6개가 동시에 생기지는 않아요.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생기고, 스페인산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바깥쪽에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6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마늘 쪽이 총 12개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봄이 여기 같으면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부지방 기준으로 보면 2월 15일 전후가 마늘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2월 15일 정도 되면. 그러면 2월 15일쯤에서 추비를 주라고 그래요. 추비 주라고 그러는 게 마늘이 생육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추우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2월 15일, 2월 중순쯤 되면 마늘 싹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막 자라고 오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비료를 이제 1차 추비를 그때 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차 추비는 3월 초순과 중순 사이에 2차 추비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이 이제 고온 장일에서 구가 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마늘은 잘 자라는 온도는 20도씨 내외. 그러니까 우리가 반팔을 입고 있으면 약간 썬득썬득하게 추울 정도 온도 정도가 되는 게 마늘이 자라기는 제일 좋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20도씨 내외고 25도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마늘이 생육을 멈추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자기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데 다 써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늘 굴을 키워야 되는데 굴을 키우지 못하고 정리 상태가 되는 게 25도씨 넘어가는 온도가. 그 다음에 30도씨가 넘어가면 이파리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늘이 중부지방이나 중부 이북지방에서 큰 마늘이 잘 안 나오는 게, 겨울에는 더 추워서 봄이 늦게까지 가는데 3월 중순 넘어가면 남부지방이나 여기 지방이나 거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늘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마늘한테는 가장 좋은 재배 조건이 되는데, 겨울이 긴 대신에 여름이 짧게 오니까, 여름이 빨리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늘한테는
마늘 통이 한참 커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은 거죠. 중부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겨울이 늦게까지 있다가 온도 좋아서 좀 크려고 그러니까 바로 여름 돼가지고 마늘이 크지는 못하고 이제 바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실제 마늘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포 기간이라고 그러죠. 심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 마늘이 좀 작은 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마늘 교육을 다닐 때는 항상 이제 완숙 퇴비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박을 이제 겸용해서 쓰시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제 비료는 이제 퇴비는 만들어서 이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벌마늘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마늘이 거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늘을 심기 전에 벌써 퇴비를 넣고 유기물이 충분히 있는 땅에다가 퇴비 넣고 그 다음에 비료 넣고 그 다음에 살충제 넣고 이제 마늘을 심잖아요. 그러고 나서 월동하기 전에 걔가 커봐 이만큼 커요. 그렇죠? 근데 땅속에 있는 퇴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봄 되면은 비료기 떨어졌다고 또 1차 추비 줘요. 그리고 좀 있으면 기운 내라고 또 2차 추비까지 줍니다. 그러면 마늘이 굉장히 비료가 많다 보니까 생육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그러면 생육이 왕성해지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늘 이파리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는 마늘 밑에 있는 굴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상부가 많이 과범하게 크다 보면 실제 땅속에 있는 굴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마늘이 구가 크면 클수록 마늘 쪽수는 많아집니다. 어떤 마늘이 됐든 큰 마늘은 마늘 쪽수가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늘의 생기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 서산 태안에 6종 마늘이라고 사왔는데 왜 7종, 8종 나오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늘이 크면 클수록 마늘 쪽수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쪽수도 많이 만들어서 마늘을 많이 키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이 자꾸 남는다, 기운이 남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누어진 마늘에서 또 마늘을 또 쪼개서 또 만들어요. 그게 벌마늘이 되는 겁니다. 쪽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근데 쪽수 만들어 놓고 가만히나 있으면 다행인데 기운이 남으니까 걔가 또 막 치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싹이 막 위로 막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벌마늘은 그 정도 되는 벌마늘인데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료를 과다하게 많이 투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스페인산 마늘을 지금 이제 대서 마늘을 많이 심으신다고 그러면 대서 마늘도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가에서 수입하다가 많이 파는 종자육을 많이 팔죠. 여기 자체 생산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다가 쓰시나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네? 반반이요. 반반이에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수입 마늘 중에서 완전히 이제 여름잠을 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가 생겨서 제가 답은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들, 마늘값이 이제 저기 하다 보면 중국에서 마늘 캔 사람이 저장고에 집어넣었다고 마늘값이 이쪽이 괜찮으면 저장고에 있던 마늘 갖다 팔아요. 컨테이너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저장고에 들어가 있던 마늘들은 마늘이 잠을 먼저 자는 거예요. 겨울을 먼저, 아니 잠을 먼저 자는 게 아니라 겨울을 맞는 거죠. 겨울을 맞을 준비 한참 하고 있다가 날이 나와보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싹이 나와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고에 들어있던 마늘들이 나와서 싹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싹이 더 빨리 나오고. 근데 문제는 겨울을 또 한 번 맞게 되잖아요. 심어놓고 이만큼 컸는데 겨울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쪽을 못 만들어요. 겨울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쪽도 못 만들고
잘못하면 겨울이 두 번 왔기 때문에 그냥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사고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마늘들은 저장고에 들어갔던 마늘들이 종자를 안 나가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마늘들이 가끔씩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게 그 수입품 마늘이 그 수입 상들이 그냥 컨테이너 막 여기저기서 막 주워다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마늘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싸우는 건 맨 마지막에 내가 마늘 사온 집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집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끔씩 이 수입 마늘들이 그런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그건 혹시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한 해 농가를 망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마늘 중구는 어찌됐든 그 병충해가 없고 깨끗한 마늘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마늘을 이렇게 보셨을 때 밑에 뿌리가 골고루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마늘 밑에 부분이 뿌리가 나는 면적이 넓고 둥글고 넓게 되어 있는 편넓게 있는 게 마늘이 나중에 자랄 때 보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끝머리가 뾰족한 것보다는 둥글고 넓적하게 되어 있는 마늘 쪽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대서종이다 그러면 쓰는 게 보통 50에서 60g 정도, 그러면 한 중담마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50에서 60g, 이 정도 마늘을 이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쪽이 대개 마늘이 6에서 8g 정도 나가는 그런 마늘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마늘이 그 수경이나 품질에 제일 먼저 그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게 종구 자체가 어떤 종구를 쓰느냐가 결과적으로 처음에 싹이 잘 된 놈 싹부터 틀려진다고 싹이 제대로 잘 올라오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수량이 높아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구를 어떤 놈 선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대서마늘은 이제 쪽수가 많고 저기 많이 하기 때문에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주화제를 이용을 많이 본정인데요. 근데 주화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2년씩 키워야 되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 주화제를 잘 안 하시고 보통 그냥 내가 전부 가지고 있던 거 거기서 쪽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육종마늘 같은 경우는 생장자 배양 해가지고 조직 배양해서 키워놓으면 조직 배양구가 나오는 놈이 대서마늘만큼 큽니다. 옛날 재래종 마늘도 그 조직 배양하면 이렇게 생긴 게 좋아지긴 하는데,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종자가 이제 주화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주화를 이용해서 종자를 만들어서 쓰시면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마늘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 중에서 이제 석회를 많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석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늘이 이제 그 병충해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 다음에 석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늘이 이제 건강하게 튼실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서 석회를 이렇게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산가리가 유황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마늘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래서 황산가리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영 그냥 넘어갈게요. 네, 남지역 마늘은 이제 크게 남도 마늘하고 이제 대서 마늘하고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심는데, 남도 마늘은 이쪽 무안, 신안, 해남 이쪽에서 심는 게 이제 남도 마늘이고요. 이쪽 창녕, 그다음에 남해 이쪽에서 많이 심는 게 이제 대서 마늘이 됩니다. 이게 남도 마늘이 보통 60에서 80g 정도 한다고 그러면 스페인산 마늘, 대서 마늘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g 정도. 그러니까 수량에서 한 5분의 1 정도씩 수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동마늘보다는 대서마늘 쪽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남동마늘은 특성 자체가 이렇게 마늘이 이게 딱